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급한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중년 여성이 진정하라며 휴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티슈를 꺼내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스피커에서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레아라고 해요.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인 어머니와 하나뿐인 쌍둥이 여동생 니콜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와 니콜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니콜은 항상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았기에 부러움에 많은 질투를 했기 때문이에요. 질투를 하며 투정을 부릴 때마다 엄마는 저희들을 불러 앉혀놓고 세상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저희를 달래주었습니다.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마는 저희를 임신하고부터 아버지가 돌변하기 시작해 매우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서 임신을 하고도 항상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에 큰일이 날 듯하여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홀로 성장했기에 항상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에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린 것이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엄마는 항상 규칙적이고 통제된 생활을 원해왔어요. 등교와 하교를 항상 시켜주었고 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던 것이 어릴 때는 너무 싫었어요. 상황을 몰랐기에 엄마의 강요하는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요. 엄마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하며 저희를 키우며 홀로 일을 하는 모습에 저희 쌍둥이는 빠르게 철이 들 수 있었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조차 돈이 들어가니 최소한 대학교를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엄마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었으니까요. 엄마는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는데요. 한국이 지금은 유명해져 누구나 알고 있는 나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제 친구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심지어는 알고 있는 애들도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저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더러운 곳에서도 일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일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공장에서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그곳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하는 자신을 무시하며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정말 선하고 친절했다고 말했는데요. 그 사람 국적은 한국인이며 청소하는 청소부들에게도 항상 예의를 갖추며 종종 음료수를 사와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인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그 남성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쿠키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도중 진상 손님을 만났다고 했죠. 남성 2명이 쿠키를 먹고 병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가게에 행패를 부리고 있던 와중에 한국인 여성이 그 모습을 보고 엄마를 지켜주셨다고 해요. 자신이 법조계 근무하고 있어 당신들은 큰 벌을 받을 거라며 말을 하니 남성들은 바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성들을 쫓아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엄마를 진정시켰고 지켜주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엄마의 한국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항상 엄마의 꿈이 죽기 전에 한국을 꼭 한번 가보는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정말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 여행 가게 된다면 행복할 거라고 자주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마음속으로는 우연히 착한 한국인 2명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 저 역시 칭찬을 하곤 했죠. 엄마의 유일한 취미는 인터넷으로 한국 여행지를 검색하며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항상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엄마를 보니 니콜과 함께 꼭 엄마에게 한국 여행을 시켜드리자고 다짐을 했어요. 어느 날 다급하게 니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 큰일이 났으니 빨리 오라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어요.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저는 심각함을 느끼고 빠르게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니 아버지에게 위협받고 있는 엄마와 니콜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는 저희 보고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아버지와 몸싸움을 시작했는데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엄마 모습에 저 역시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손과 다리를 잡고 어떻게든 엄마와 떼어내려고 했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죠.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저와 니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엄마는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주게 되었죠. 저는 경찰이 올 거라며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엄마는 저희에게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돈을 주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집안에서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말했고 저희 가족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도착해 사건이 접수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금방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엄마는 저희에게 중국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중국으로 오라고 말했다고 했죠. 이미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희 가족은 최대한 빠르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분께서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중국에서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중국에서 돈을 벌고 중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라며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 대학교를 다니기는 쉽지 않았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중국에서 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친구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니콜과 함께 중국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어 중국어를 할 필요 없는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중국에 오게 된 지 2달이 조금 넘어갈 때쯤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평소에 들리던 전화 벨소리였지만 이때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으니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중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술이 미뤄졌고 지연된 수술로 엄마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3일 만에 의식을 차린 엄마는 하반신 마비에 충격을 받았던 것인지 치매 증상도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어요. 바로 수술을 못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병원 측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죠. 중국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아니었다면 엄마 목숨도 위험했다면서 되려 우리에게 고마워하라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지금껏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병원에 지불하고 바로 병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치매 증상으로 저희를 못 알아보셨고 휠체어 없이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엄마를 보며 병원 앞에서 한동안 니콜과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집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엄마는 기차 안에서 볼일을 보는 실수를 하셨어요.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다급한 마음에 겉옷으로 바닥을 닦았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중국인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니 욕을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죠. 그러더니 역무원을 불러 저희 가족을 다음 역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역에 버려져 저와 니콜은 결국 엄마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집까지 올 수 있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있던 도중 갑자기 니콜이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며 엄마와 함께 바로 옆 나라인 한국으로 가자는 소리를 했어요. 엄마도 한국을 좋아했으니 한국에 가게 되면 몸도 정신도 좋아질 거라면서 말을 했죠. 당장 돈이 없어 움직일 수도 없고 한국에 가게 되면 언어도 통하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묻자 엄마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우선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비자를 신청을 준비하고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워놓자고 하더군요. 엄마 친구분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흔쾌히 저희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반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동안 꾸준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니콜은 창원의 한 공장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한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해 공항에서 창원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엄마는 장시간 이동을 해서 그런지 버스에서 또다시 볼일을 보는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미 중국 기차에서 중국인들에게 상처를 입게 된 기억도 있고 이번에도 버려지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며 의자를 닦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들 몇 명이 제 쪽으로 오는 모습에 겁을 먹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물티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은 진정하라며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죠. 한국인들은 괜찮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기사님께서는 마이크를 통해 승객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겨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하여 한국인 몇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한국인들은 미소를 보여주고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저는 다급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죠. 큰 도움을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떠나간 한국 분들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의 공장에서는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잘 적응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한국인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계시죠. 예전부터 한국을 너무나 좋아해서일까요? 엄마는 한국에 오고부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저와 니콜 역시도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곤 해요. 가끔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위에는 친절한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감사하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버스에서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배려를 해주는 한국인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받았던 도움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죠. 우리 한국인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해외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하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모른 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이 너무나도 그리워. 맛있는 음식, 편리한 교통, 밤늦게까지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서울.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24시간 모든 게 배달되는 곳. 한국에서 생활했던 게 꿈만 같아. 그 무엇보다 정이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 그리워.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는데 망설이지 않아. 세계 많은 실험 카메라에서 유독 한국인들만이 언제나 친절을 보여주곤 하지. 분명 문화적으로 무언가 있을 거야. 한국인의 특징 중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는 점이야. 미국 친구들은 내가 힘든 얘기를 해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 얘기를 하지. 한국 친구들은 힘든 일을 말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줘. 그 때문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지. 한국인의 미담은 정말 많아. 나도 지금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을 살아본다면 얼마나 치안이 좋은지 알 수 있지. 치안이 좋은 이유가 뭘까?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서, CCTV가 많아서, 전부 다 정답이 아니고 치안이 좋은 이유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이야. 분명 한국인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해. 아마 한국인들이기에 한국이 안전한 게 아닐까. 한국인들은 겉으로 보면 무뚝뚝함에 차가워 보이지. 해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거나 눈인사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 하지만 한국인을 알아가다 보면 가장 마음이 따뜻한 건 한국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지. 난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어.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무관심이 많아.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한 순간일 땐 누구나 주저없이 도움을 준다는 거야.
이건 정말 사실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